저는 어떤 소년시대보다 좀 소녀시대 네. 여학생들의 지도가 저는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소녀- 레이첼 시먼스의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소녀들의 어떤 학교 폭력의 대체 공격이라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아예 요 책과 함께 요 책도 준비했는데 김현민, 김태승 선생님이 쓰신 초등 학부모 상담이라는 책이 학부모님들과 는 나포를 구성하기보다는 네. 작업 동맹,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하거든요. 뇌리에 남는 거는 이 작업 동맹. 그리고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의 감정에 너무 깊숙이 빠지기보다는 조금 교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사담 엔드톡 서울대교육학과 문영 교수입니다. 네, 인천 청호초등학교 교사 유영철입니다. 네, 저는 경기 중원고등학교로 옮기게 된 수학교사 유현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보시는? 네,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는 시점이면은 아마도 3월 달일 것 같아요. 근데 3월 달은 이제 무엇보다 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제일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도 학습 지도지만 좀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생활 지도였던 것 같거든요. 저도요. 네. 그게 제일 제일 중요해요. 특히 요즘에 아산백호 들어보셨나요? 아, 못 들어봤는데. 소년시대라고 임시완이 드라마, 열풍적인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낭만적인 어떤 주먹들의 다툼 이런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소년시대보다 좀 소녀시대 네. 여학생들의 지도가 저는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네, 마치 예전에 그 소녀시대 예, 맞습니다. 이런 소녀들의 어떤 관계 그리고 소녀들의 어떤 심리를 좀 다룬 책이 있어서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교실 속에서 어떤 소녀들의 어떤 갈등 이야기 그리고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고학년 주로 맡으셨고 그죠? 저는 교직 경력이 이제 거의 15년 이제 되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또 6학년을 하게 됐거든요. 10번째입니다. 아니 저 딸인데 초등학교에서 왜 맨날 고학년만 맡은 거예요? 뭐 어떻게 연휴가 잘해서? 아니요. 저학년은 안 주더라고요. 아니 잘할 때까지? 그런 거 같아요. 잘할 때까지. 아니 늘 잘하고 오셨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더 자기비하지 잘해요. 마시고 더 잘해요. 그러니까 고학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고학년의 여학생들 또 특징이 네네. 선생님 그런 고민을 하게끔 하는구나. 근데 이게 고학년 하다 보면 이제 학교 폭력을 또 피할 수가 없는데 교수님 그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이 존재했었죠. 당연히 존재했죠. 저희 거의 야만의 시대 아니었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창원으로 2학년 때 전화 왔는데 전화 온 날 한 파이팅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일종의 텃세? 아니 내가 나오라고 한 건 아닌데 그 당시 우리 선생님께서 애가 이제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음악 시간이었어. 노래 한번 불러봐 했는데 잘했네 조금. 교수님이? 그냥 칭찬을 좀 들었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또 친구들한테 네. 많은 쟤 뭐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서로 이런 그런 뭐 좀 생각, 야 너 뒤에 남아봐. 어. 서로 깽판 물기 없기야. 이렇게 하고. 주고 받고 뭐 딱 걸리면 선생님한테 이제 후드려 맞고 이제. 둥그렇게 서가지고 그렇죠. 네. 어느 정도까지만 지켜보다가 좀 심해지면 말리고. 그러니까. 진짜 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 때. 아니 현정 선생님 여자들은 그때 어떻게 좀 껌을 좀 씹으셨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학창 시절에? 네. 네, 그랬죠. 네, 아마도 이게 그때는 아마도 그런 학교 폭력이 좀 어느 정도 좀 용인되고 근데 또 집에 가면 또 이제 혼나고 이렇게 해결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민감하죠. 싸우면 안 돼.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볼 게 학교 폭력 법이잖아요. 네네. 학교 폭력 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네, 학교 폭력 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 인천에 있는 제 기억하기에도 중학교 학생 뭐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 2004년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게 소위 말하는 학교 폭력 예방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04년에. 생각보다 최근 일이죠. 한 그렇죠.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매번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들도 제일 힘든 뭐 일들 중에 하나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거고, 뭐 작년 서희초 그런 것도 그죠? 학교 폭력에서 또 빌미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도 높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도 제정되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반드시 학교 폭력을 접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학교 폭력 정의가 뭐 여러 개 돼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금품갈취도 학교 폭력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이제 좀 여러 누락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레이첼 시먼스의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소녀들의 어떤 학교 폭력의 대체 공격이라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대체 공격? 네. 이 사진 되게 유명했던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왜? 요 사진을 네네. 나중에 편집할 때 띄워주시면 네. 요 눈빛이 무슨 눈빛인지 알아보세요. 아... 이게 진짜 유명했던 인터넷에 진짜 유명했던 사진이거든요. 뭘까요? 이게? 이렇게 쳐다봤다고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들 오케이. 모르시죠?
이게 소녀들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요. 어. 이게 대체 공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창 시절 따돌림을 받았던 어떤 피해자 그들을 이제 레이첼 시먼스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소녀들이 주로 아까 그 체려봉 이런 은밀한 거 이런 관계에 의한 폭력들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제가 그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고 왜 등을 돌리는가로 돼 이거 있어요.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네. 우리의 진짜 5학년 물론 이 책이 가지는 한계도 있다고는 합니다. 뭐 번역체인 듯한 음. 그런 말도. 그다음에 너무 이게 그 여자와 남자라는 어떤 성별을 구별짓는 게 아니냐 기질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인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의 눈빛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것들이 좀 이제 교실에서는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좀 여자 아이들 그 교우 관계에서 좀 발생하는 걸 저는 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 내용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연결이 되는 네, 내용일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현정 쌤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여학생들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저희가 이렇게 여학생들끼리 싸움이 나면 사실은 싸움이 난 걸 그 이상으로 말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고 더 이상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주력하는 편이에요. 2차 가해가 네네.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미 틀어진 사이를 그 학생들도 저는 고등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싸운 걸 대화를 통해서 아무리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금 갈라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주력을 하는 편이지 이거를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학년이 이제 거의 10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도 지금 10번째도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또 학교 폭력이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그런 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단 애들한테 아예 오픈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정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저는 아까 법적으로 말씀하신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 폭력은 어떤 것들이 있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들이 그럼 너네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당하면은 어떤 감정이 들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를 좀 교재를 좀 개방을 해서 이런 것들도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감정 들었던 감정 그리고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언제든지 소통의 창구를 열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오픈하는 시기를 3월에 좀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든 게 우리 애도 이제 5학년 올라간 여학생인데 네. 뭐 아빠하고도 심리적인 어떤 그런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점점 논리적으로 잘 대변을 해요. 본인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 학교 보냈어. 근데 A라고 하는 학생하고 우리 애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어요. 여자들 학생 간에 그걸 그렇죠. 알게 됐어요. 네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애를 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게 됐어. 애와 아니 학부모님들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 알아둬야죠. 네. 물론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화가 나서 바로. 걔 누구야? 네. 그래서 선생님 걔가 그거 아셨어요? 애와 갈등이 있는데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쪽 부모한테 뭐 얘기를 해주세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베스트 솔루션은 아니다. 그죠? 그렇죠. 교사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고 어. 이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특히 뭐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거는 학교 폭력 어떤 그 대책심의위원회 가서 뭐 판결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오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오픈한다. 선생님 이런 아이가 이런 갈등이 좀 있는데 내 얘기를 들었다. 네, 우리부터.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께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연락을 좀 했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도 같이 고민을 꼭 해주세요. 네. 근데 일단은 근데 제일 먼저 이제 감정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애가 뭐 이렇게 속상하다면 애 감정이 너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오늘 여자애들 오늘 솔직히 많이 얘기한다. 네, 왜냐면 그 사실 이렇게 성별을 나누고 싶지 않지만 흔히 저희끼리 얘기하는 여자애들 싸움이라고 말하는 여자애들 싸움이라고 네, 얘기해요. 그게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주먹은 안 쓰는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웬만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음. 그게 어떻게 누가 끼더라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둘 다 원하는 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하길 원하거든요. 맞아요. 결국 둘 다. 보통 쌍방과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애가 만약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이런 감정 싸움을 벌이면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 것 같아. 근데 어머님들은 사실 본인의 자녀 입장 얘기만 많이 들은 많이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무리 학생 둘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듣더라도 사실 정확하게 그 미묘한 사이를 알아내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부모님이 개입하는 거는 좀 맞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아예, 그래서 아예 요 책과 함께 요 책도 준비했는데 김현민, 김태승 선생님이 쓰신 초등 학부모 상담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어떤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학부모 상담과 관련돼서 강의를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교사들이 어떤 노하우, 요령 이런 것들을 썼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학부모님들과 는 라포를 구성하기보다는 네. 작업 동맹,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구축하는 거다. 라포는 학생들과 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기분과 감정을 우리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 작업 동맹자 관계로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렇죠.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좀 교육학적인 그런 것들 좀 듣고, 그렇죠. 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네.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교육학 개론. 그래서 그런 개신 게임 이런 것보다 선생님한테 제일 좀 먼저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아셨어요? 이렇게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게 개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좀 오픈을 좀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게 힘들어한다. 그리고 아까 뭐 여자애들 그런 관계는 이거는 뭐 정말 둘이 뭐 해결하지 않고선 정말 풀 수도 없는 건데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해결되는 하고. 풀리기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상담했을 때 좀 힘들었던 게 너무 심각하게 싸워서 저도 너무 심각하게 개입을 했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또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보는 입장하고 맞아요. 애들이 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그런 부모님들의 거죠. 또 감정 싸움과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학생과 학생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싸움으로 또 번지는 더 관계도 많아서 애들 요즘엔 활력이 더 어려워지고. 학폭보다 또 맞폭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가 학폭 걸었어? 그럼 나도 나도. 걸어. 맞잖아요. 쌍방이니까. 네. 막고소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법이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점차 좀 변질이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교실 속 어떤 캠페인 활동도 있거든요. 제가 그 월드비전의 어떤 앰버서더라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교실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교실은 뭐요? 교실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아. 캠페인이 뜰 건데 여기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떤 한 학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같이 어떤 안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 소정의 상품도 주고 이런 것도 점차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을 위해 고민하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뭐 네, 오늘 저도 항상 학부모의 입장과 그 교육학자 입장에서 갈등하는데요. 어쨌든 제일 제가 뇌리에 남는 거는 이 작업 동맹. 그리고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의 감정에 너무 깊숙이 빠지기보다는 조금 교사하고 같이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좀 길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좀 사람이 사실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뭐 흔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깊게 개입하고 강하게 개입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좀 배웠네요. 저는 배웠고 중요한 건 진짜 학부모하고 교사하고의 협력이다. 결과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사담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네. 어떤 그 학교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음. 또 밑에 하단에 글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나 어떤 이론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믿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믿고 그렇게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